정말 제 아무리 좋은 영양제와 건강즙이라고 해도 질환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선택하셔야 될 텐데 네.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어요. 네, 사례별로 모아봤거든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협심증 있는 아버지가 이것 드시고 외상 지혈이 안 돼서 수혈 받으셨어요. 뭘까요? 이게 뭐 혈전이 좋다고 어르신들이 청국장 오. 환을 많이 드시더라고. 오, 청국장 일리 환. 있는 얘기예요. 자, 뭘 드셨을까요? 정답은 양파즙, 마늘즙, 은행잎 추출물 드시고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이 이런 식품 드시면 지혈이 안 돼가지고 또 고생할 수 있다고요. 네, 오늘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 오메가3, 양파, 마늘, 뭐 은행잎 추출물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를 묽게 만들어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마늘, 양파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농축해서 즙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안 그래도 혈액순환제라든지 그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쳐지면서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어떠한 즙이나 이런 걸로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으로 드시는 것을 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찬으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고요. 그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당뇨병이 있는 어머니께서 이런 것들을 드시고 혈당이 치솟아서 입원을 하셨대요. 어머머머. 뭘 잘못 드셨을까요? 사과즙, 배즙? 달달한 달콤한 거? 글루코사민, 오메가3, 포도즙. 근데 포도즙은 그렇다 치고 글루코사민, 오메가3가 혈당을 왜 높인대요? 예, 글루코사민은 당과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다량으로 먹게 되면 특히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먹는 거는 좀 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오메가3는 혈당을 좀 올리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는 좀 혼재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인슐린 이용이 적어져서 혈당이 상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환자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해서 오히려 혈당이 괜찮아져서 당뇨가 또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오메가3도 지속적으로 오래 먹게 되면 혈당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례자분에 보면 여기 포도즙도 드셨는데 이런 달잖아. 과일즙들이 일단 먹기만 해도 달아요. 그러니까. 좀 당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포도즙, 배즙, 사과즙 같은 과일즙은 거의 뭐 설탕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을 올리겠죠. 실제적으로 이 과일즙에 들어있는 당분이 한 10g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뭐 이렇게 두세 포 이렇게 드시면 우리 WHO에서 일일 당 권장량이 한 50g 정도 되니까 벌써 절반을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이 당뇨 있는 분들은 이런 그 과일즙을 드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과일은 이제 껍질째 꼭꼭 씹어서 적당량만 드셔야겠고요. 그다음 보시면 갑상선 질환이 심한 남편이 요런 거를 먹고 부작용이 왔대요. 갑상선. 뭘까요? 다시마 추출물하고 양배추즙을 먹고 부작용이 왔대요. 한 교수님. 네, 그 갑상선 기능과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 영양 성분은 이제 요오드 성분이거든요. 요오드가 이제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을 좀 항진시켜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해조류 중에서도 특히 다시마는 요오드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마, 뭐 추출물이나 이런 그 농축액들을 좀 진하게 드시는 경우는 갑상선 항진증 환자들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식사하시는 정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드시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말리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즙을 만들어서 농축액 드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양배추를 비롯한 이런 뿌리 채소에서는 뭐 고이트로젠이라 그래서 갑상선을 만드는 것을 조금 저해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도 역시 일상생활에서 먹는 정도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알 수 없게끔 농축된 것들을 고함량으로 드시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출, 즙 이런 것들은 항상 성분이 그러니까, 농축돼 있다는 거 농축. 기억하셔야겠어요. 그 다음 사례자는 보시면 통풍이 있는 분이에요. 통풍 있는 남편이 이거 먹고 오히려 풍풍 심해지고 결석 생겼어요. 맥주하고 치킨인데. 뭘까요? 치킨 맥주? 나이아신, 비타민 C 먹고. 이유가 뭐예요, 박 비타민 C? 교수님? 네, 나야신 같은 경우는 비타민 B3인데요. 이게
이제 요산 배설을 좀 방해하는 기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종합 비타민 정도에 들어있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약 성분만 강화시켜서 그것만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음식에서 있는 성분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C는 이게 결석을 만드는 주요 성분이 옥살산을 만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석이 생길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용량 메가도즈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영양제도 뭐 쉽게 보고 함부로 먹을 게 아닌데 마지막도 한번 살펴볼게요. 만성 신부전을 앓는 아내가 이런 거를 먹고 쇼크로 쓰러져 버렸어. 어머, 뭘까요? 뭘 드셨냐? 배즙, 어머. 양파즙, 사과즙. 이 별것도 아닌 이 즙을 먹고. 근데 쇼크가 와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즙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과실즙. 예,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칼륨이 이렇게 들어있는 건강즙은 좀 피하셔야 돼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체외로 배출이 잘 안 되고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게 되면 심장에 영향을 미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칼륨 자체는 채소나 뭐 과일들에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사과나 배, 양파에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과는 100g당 한 146mg, 배는 100g당 한 100mg, 그리고 양파도 100g당 한 144mg이 있기 때문에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의 그런 과일즙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콩팥이 안 좋은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분들이 뭐가 좋더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드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사례를 보니까 정말 특정 질환 있으신 분들은, 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에 이런 즙이나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약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면 다른 성분과 이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드셨던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의 부작용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을 드시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걸 드시다 보면 대개는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간이나 신장에 질환이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정말 부족한 경우에만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는 경우에만 드시는 게 그게 권장됩니다. 자, 이쯤에서 영양가 있는 영양제 퀴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제 볼까요? 네. 다음 중 과다 복용하면 혈전이 잘 생기고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아연, 2번 루테인, 3번 철분, 4번 셀레늄. 이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루테인은 눈이잖아. 철분은 뭐지? 그 빈혈. 철분, 아연은 남성 건강. 남은 건 셀레늄. 셀레늄이 아연.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셀레늄. 아, 셀레늄 봅니다, 제가. 예. 예, 정답은 3번 철분입니다. 바뀌었나요? 철분이 높으면 사실 심장 질환은 좀 예방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은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철분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이제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생겨서 실제적으로 이제 심장 질환은 죽상경화증을 예방하면서 심장 질환을 예방을 할 수는 있는데 철분이 많아지면 혈류 자체가 느려져요. 그러면 혈전, 그러니까 우리 피떡 같은 게 잘 생겨서 뇌로 올라가서 우리가 뇌졸중을 일으키게 되죠. 진짜. 근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런 영양제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 예. 그 안에 철분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철분제를 또 챙겨 드시면 이런 과다 철분이 중독되니까. 이런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니까요. 반드시 이제 철분은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드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또 철분이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막 간이나 고기, 뭐 조개류들 이런 것들 식품으로 좀 드시는 거를 선호하다고 생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영양가 있는 영양제 퀴즈. 다음 문제 계속해서 네. 이어갑니다. 다음 중 고용량 과다 복용할 경우 임산부의 기형아 위험을 높이고 또 후견자의 폐암 위험까지 높이는 비타민 영양제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B, 3번 비타민 C, 4번 비타민 E. 이건 어렵다. 다 좋은 거 아닐까 아니, 싶은데. 이것도 힌트도 없고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렵다, 어렵긴 이거는. 한데 저는 익숙하지 않은 비타민 E로 할게요. 아니 왜냐면 비타민 E가 지용성이잖아요. 지용성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오. 역시 연륜이 묻어나는. 똑똑하다. 예, 정답은 1번 비타민 A. A예요. 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고용량으로 과다 복용하는 경우에 이제
태아의 기형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흡연자에게서 아주 고용량의 비타민 A를 먹는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종합영양제에서 먹는 성분을 보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A 함량이 2,000에서 5,000 단위 정도 사이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단위로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 전용 이런 종합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양제를 드시는 것을 더 권고를 드리고요. 사실 폐암이 걱정되시면 담배를 끊으시는 게 먼저거든요. 그렇죠. 담배 첫 피우시면서 번째죠. 이게 문제다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예. 담배를 끊으시는 것을 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거 챙겨 먹는 것보단 해로운 것부터 안 해야죠. 금연이 정답이겠고요.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 장기 다량 복용하면 혈관을 더 딱딱하게 만드는 영양제는 무엇일까? 1번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 2번 비타민 B 복합제, 3번 칼슘제, 4번 코엔자임 Q10. 아, 이거는 알 것 같아요. 뭐야? 4번 코엔자임 Q10. 안 들어봐서 그렇죠, 그거. 저거 4개 중에 잘 저거 모르니까. 하나만 안 먹어봤어요, 제가. 잘 몰라 우리가. 제가 안 먹어봐서 몰랐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딱딱해진다 그러니까 찍어서 그냥 칼슘 아, 칼슘. 그냥 찍었어요. 딱딱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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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교수님 어떨까요? 네, 전효실 씨가 맞추셨는데요. 진짜요? 네, 정답은 3번 칼슘제입니다. 오.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제 칼슘제 그러면 내가 고혈압 있는데 칼슘제 다 끊어야겠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들이 있는데 고용량 칼슘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이 높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의 키워드는 식품에서 섭취하는 칼슘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칼슘제를 고용량 장기간 복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복용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혈관 내에 결국 혈액 속에 칼슘 성분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딱딱한 성분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기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칼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뼈째 먹는 생선이라던가 유제품이라던가 이런 걸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꼭 드셔야 되는 처방받아서 드셔야 되는 분들만 네네. 드시는 게 가장 권장이 됩니다.